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나도 알고 있다고 안 되는 걸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정말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는 표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신개조 프로젝트라고 제가 그냥 한번 정해봤고요. 우리 같이 정신 한번 바짝 한번 차려볼까요? 라고 부제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팔은 안으로 굽는다. 들어보셨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자, 가족 사진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어디 호수 근처에 가서 아이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참 저도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유튜브를 또 찍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평범한 또 가정이지만 저희 두 아들이 앞으로 잘 성장해서 이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걱정입니다. 좀 첫 화면부터 참 답답한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액,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추이 이렇게 돼 있는데 2003년도부터 해서 데이터가 쭉 있죠. 처음에 평균적인 수급액이 60만 원이 채 안 되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물가 상승이 좀 있는 상태고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86만 9천 원, 거의 87만 원 정도가 평균적인 수령액이다. 1998년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 원인 수급자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연금액이 인상되었다.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국민연금 수급자 근데 절반이 소비가 반으로 줄었다. 소비가. 보통 우리가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은퇴하시는 분들 또 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넉넉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직장생활 할 때보다 소비를 반으로 줄 수밖에 없었다. 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비를 연구기관에서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남성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 평균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200만 원을 조금 넘게 쓰고 여성분들이 194만 원, 65에서 69세 나이이신 분들이 215만 원 정도 쓰시고 그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70세 이상 분들은 조금 줄었죠. 186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왜 그러면 노후생활비를 뭐로 하고 있느냐? 국민연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예적금, 근로소득, 또 재취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친척, 자녀에게 받는 용돈, 이것도 32%, 복승 응답이 가능하죠. 배우자의 소득, 또 내가 또 퇴직했으면 배우자분이 또 계속적으로 직장생활 하시면 또 그걸로 또 충당하시고, 그 뒤에 개인연금, 국민연금 이외 공적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죠. 또 사적 보험, 부동산 수입이 8%밖에 안 되고 주식 채권 수입도 2%니까 부동산하고 주식 채권으로 받는 이 노후준비금으로 받는 돈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퇴직금을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퇴직금을 사용해서 인출해서 뭘 하냐 봤을 때 모두 인출하신다는 분이 반 이상이 넘고 일부 인출이 19%, 거의 인출하지 않고 나중에 사용하신다는 얘기겠죠. 노후자금으로. 퇴직금의 사용처, 생활비, 보충, 연금보험 가입이 26%, 자녀를 또 지원해 주시는 분들, 또 학자금, 결혼자금 15.6%, 대출 상환 12%, 기타 투자는 6.9%, 사업자금 6%, 주택 매입에 6%, 투자용 부동산 매입이 거의 하지 않죠. 5.5%니까. 잘 모르겠다가 아직까지 18.9%입니다. 노후 걱정 없는 금퇴족이라고 되어 있네요. 비결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만 부동산 투자가 1번이더라. 그리고 이분들이 34세 이전에 내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자산소득으로 생활비, 은퇴 후에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들 금퇴족, 배우자의 경제활동, 본인 경제활동, 본인의 보유, 금융자산,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여기 보시면 전체는 왼쪽 이 청색인데 금퇴족, 퇴직해서도 조금 내가 여유롭다 이런 분들이 비율이 어느 분들이 높냐고 봤더니만 금융자산이 높고 여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 비율이 높더라. 요 두 가지죠. 투자를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이 주식 아니면 부동산, 또 요즘에 또 떠오르는 것이 코인, 가상화폐 이렇게 한다는데, 하지만 지금까지로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퇴족이 훨씬 많고 또 부동산 임대로 얻는 수익이 또 훨씬 많더라. 방금 이 말씀드렸던 이 기사 제목이죠. 이 기사 타이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
노후자금 부족 시에 금태족의 46.1%는 주택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내가 지금 가진 족으로 나중에 연금식으로 나라에서 받겠다는 얘기죠. 47%는 의향이 없다. 뭐 이렇게 됐고, 금태족은 국민연금 가입 시기도 빨랐다. 35세 이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했다. 그래서 빨리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취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31에서 35세 시기에 퇴직연금 등 기타 연금에 가입한 비율도 금태족은 28%로 일반 은퇴자에 비해서 20.4%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죠.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그 다음에 펀드 등의 금융상품 운영 경험에서도 격차가 발생했다. 금태족은 46에서 50세 기준으로 51.5% 뭐 절반 이상 경험이 있다고 말한 반면에 일반 퇴직자는 34% 정도만 나는 뭐 주식 펀드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투자 지식 정보 뭐 보유 관련돼서 금태족은 나 이 정도 경험에 자신 있어, 나 정보 있어, 25.6%가 자신 있다고 밝혔는데 일반 사람들은 7%만 답변했다. 거의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빨리 뭐 국민연금도 빨리 가입하고 주식 펀드 또 부동산 관련해서 내가 재테크 투자도 미리미리 하신 분들, 또 내가 정보가 있고 자신 있다고 말한 비중도 일반인에 비해서 좀 높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비를 줄이거나 재취업 등으로 대응한다는 분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연령대별 현재 금융활동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13%밖에 안 되고 60에서 64세가 17%,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령대별 그리고 경제활동 소득 전체적으로는 뭐 256만 원인데 60에서 65세 당연히 뭐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나이가 우리가 좀 많아질수록. 65살까지 은퇴 크레바스 깊은 균열을 건너기가 쉽지 않다. 어떤 얘기냐면 50살을 전후해서 퇴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만 65세 뭐 이렇게 뭐 국민연금 받는, 물론 더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만 50세 전후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60.5% 이상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연하죠. 내가 지금 나중에 은퇴는 미리 해버렸는데 국민연금 65세 받으니까 그 사이에 10년에서 15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10년에서 15년 적은 연도가 아니죠. 이것을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그때 내가 은퇴 퇴직하고 나서 생활에 뭐 만족도, 뭐 그때 가서 뭐 어떻게 뭐 힘들게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여유롭게 살 것인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남성은 여성보다 단기 고용, 아르바이트 취업이 많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 남성이 이렇게 돼 있죠. 76%, 여성은 40.8%. 다른 고용주의 종업원, 또 공공근로를 이렇게 하고 있다. 3%, 2.9%. 또 일용직이 뭐 5%, 9%대고 단기 고용이 여성분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보니까 25.1%가 남성분, 9.1%가 여성분, 전체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재취업 현황 중에서. 재취업하시는 뭐 절대적인 비율이 당연히 다른 회사 취업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인 비율이 남성, 여성분이 더 많고 그 다음에 단기 고용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자영업을 선택하신다 이렇게 돼 있네요. KT 여기서 부동산을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국 주택 증여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17, 18, 19, 20년도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뉴스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어떻습니까? 보통 내가 살 집 이외에 또는 뭐 내가 뭐 또 다른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팔려고 하니까 지금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세금 많이 매겨가지고 양도세도 많이 매기고 하니까 또 보유세도 많이 매기죠. 그래서 가지고 있을 바에는 팔아라.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뭐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간에 많이 낼 거니까 지금 당장 팔아라 이렇게 하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뭐 세금 다 내고 국가 좋은 일 시킬 바에는 그냥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하자. 뭐 증여세 내더라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내가 또 은퇴 퇴직하신 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주택연금의 연간 누적 가입자 수가 2007년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뭐 몇만 원, 몇십 배가 막 늘어났죠. 뭐 2007년도에는 515건에서 현재 2020년도 3월 말 기준으로만 해도 7만 3천 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은퇴 퇴직하고 뭐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집 한 채만으로 해도 국가에 맡겨놓고 내가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뭐 연금 형식으로 내가 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표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국민연금이 이 삼각 그래프에서 많이 제일 밑에 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거 뭐 피라미드 구조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조금 내가 은퇴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뭐 직장
계속적으로 근로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이라는 걸 받게 되죠. 그래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쳐가지고 내가 조금 노후에 이렇게 좀 마련하겠다. 그 다음에 개인연금 또 사적으로 일반적으로 또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포함해가지고 내가 은퇴 퇴직하고 나서는 연금 형식으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합쳐가지고 내 노후에 또 다른 내가 밥벌이 수당이 없다. 내가 뭐 은퇴 퇴직하고 나서 또 다른 재취업이 힘들다 했을 때는 이것으로서 내가 조금씩 받겠다. 여기에 추가로 되는 것이 주택연금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집이 한 채 있다면 추가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여러분들 선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20대 또 30대 젊은 분들은 저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은퇴 퇴직하시고 나서 저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뭐 전혀 생활비를 쓰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200만 원 정도 전으로 쓴다는데 나는 나중에 200만 원씩 월 꼬박꼬박 내가 생활비로 낼 수 있는 돈을 내가 지금 미리미리 마련하고 있나? 힘들지 않은가? 나 지금 매달 생활하기도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또 저처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내 자녀가 다 커가지고 제대로 쟤들이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 또 부모님 많으시죠.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아까도 초반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 오늘 영상의 메인 주제가 나도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해.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근데 정면 돌파해야 되겠죠. 여기서 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 혹시나 저처럼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분과 딱 식탁에 딱 올려놓고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매달 뭐 이렇게 뭐 적금 통해가지고 또는 뭐 또 다른 내가 지금 근로소득에 받는 것 중에서 이 정도를 우리가 지금 소득을 저금하고 있고 저축하고 있고 또 뭐 이 정도는 연금을 통해서 이 정도 가입하고 있고 또는 재테크 투자를 위해서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은 근로 뭐 재직 기간이 뭐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근데 그거 꼬박꼬박 해봤자 뭐 이 정도밖에 못 모으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살 날은 많은데 과연 국민연금으로만 우리가 나중에 안정적으로 노후생활 은퇴생활 할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하지 뭐 몰라 나도 모르겠어 해봤는데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머리 싸매고 철저하게 계획을 잡고 철저하게 뭐 지금 시드머니를 이렇게 뭐 모으지 못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배우자분과 협의하셔가지고 허리띠 졸라매시고 또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아까 금태족 영상 보셨죠? 그분들은 미리미리 내 집 마련도 하고 미리미리 은퇴 퇴직하기 전에 재테크 투자를 미리미리 하신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노후에 당연하겠죠. 조금이라도 조금 뭐 내가 퇴직하고 나서 여유로운 나중에 은퇴 퇴직 생활을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지시를 나중 저 뒤로 밀어놓지 않고 그때 가서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당장 가지고 와서 불편한 지시를 같이 얘기해서 계획을 잡고 하나하나씩 실행해 나가자. 재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시드머니 모으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힘들고 지금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면 뭐 지옥이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불편한 지시를 정면 돌파하시고 또 처음 제 사진처럼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제대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힘든 은퇴 퇴직 생활을 미리미리 계획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오늘 메인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습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특히 여러분들 자녀분들께 꼭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